자, 오늘은 점화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점화식. 점화식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전 항을 알면 다음 항을 알 수 있는 항과 항의 관계를 담은 식을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an 플러스 1을, 자, 다음 항이라고 읽자. an을 이전 항이라고 읽으면, 자, 다음 항 더하기 3은 an. 즉, 이 항의 관계는 넘어가봐라. a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다음 항은 이전 항에서 마이너스 3씩 더해집니다. 일정한 값이 더해져서 그 다음 항이 되는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합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이때 이 마이너스 3을 뭐라고 하니? 공차라고 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항과 항의 관계를 담은 점화식 중에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련된 점화식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보면 바로 보여. 마이너스 3씩 더해진다. 공차가 마이너스 3이로구나. 따라서 첫째 항이 100이니까 일반항은 공차 n, 첫째 항은 100 되려면 103. 따라서 13이 되려면 n에다 30을 넣어봐. 마이너스 90. 이 정도는 암산이죠. 자, 얘가 13이 되니 k는 30번째 항. 자, 다음 항이 이전 항에서 일정한 값이 더해집니다. 등차 수열에 대한 점화식. 자, 다음은 자, 세 항의 관계가 있다. 첫째 항, 둘째 항을 구하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는 그런 말이죠. 예를 보니까 바로 보인다. 뭐가 보이지? 넘어가 보자. an 플러스 2 더하기 an은 2an 플러스 1이거든. 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웃한 세 항이 있어. 이 이웃한 세 항의 관계가 두 번 더한 것은 양옆에 놓은 놈의 합과 같아. 따라서 얘를 뭐라고 부르니?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죠. 세 항의 관계가 무엇을 등차 수열을 이루니? 결국 이 항과 항의 관계식은 an이 무슨 수열? 등차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an 플러스 2 빼기 두 개거든. an 플러스 1 빼기 an 플러스 1 다음이 an 이꼴 0.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은 이항해보자. an 플러스 1 빼기 an이죠. 항의 차야. 항의 차야. 자, 이 두 항의 차와 이 두 항의 차, 다음 두 항의 차가 늘 같다. 항의 차가 같은 등차 수열을 나타낸다. 그죠? 자, 그러면 첫째 항이 얼마라고 했니? 1이야. 둘째 항이 얼마라고 했니? 마이너스 1이거든. 따라서 공차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이때 일반 항은 공차. 첫째 항이 되니까 플러스 3이야. 따라서 이와 같은 수열의 20번째까지 합을 구하라는 것은 k 1부터 20까지 ak가 뭐니?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자 20, 21, 3이 20번 더해지죠? 해서 60. 자, 이와 같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정답을 구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은 자, 세 번째 예제에 관련된 점화식입니다. 수열 an 100번째 항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항의 관계식을 담은 건데 누구는 an 플러스 1은 하고 다음 항은 하고 읽어야 됩니다. 2가 내려가니까 2분의 1 an 이전 항에서 2분의 1이 곱해집니다. 이 2분의 1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공비라고 하죠. 따라서 얘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한 점화식이고 공비가 2분의 1 첫 장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 따라서 n번째 항은 첫 장에다가 공비를 몇 번? n-3번 곱하면 되니까 100번째 항은 첫 장에다가 2분의 1을 99번 곱하면 되죠. 따라서 얘는 2의 98승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점화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축차 대입 변변다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자, 여기 항의 관계를 잘 봐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이라고 한다면 3식 대지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이런 사실을 아는데 지금 an이 넘어가잖아. 그러면 자, 우리 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항의 차가 늘 3으로 일정하다. 따라서 얘는 등차 수열이죠. 근데 요 an이 이항을 하면 요 항의 차가 일정한 값이 아니고 무엇? n제곱 점점 변하는 값을 갖습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거든. 자, 이와 같은 수열 항의 차를 우리가 사실은 개차라고 불러서 개차 수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개차 수열이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빠져 있어. 근데 점화식에서는 이 개차 수열의 몇 번째
n번째 항은 절대 물어볼 수가 없다. 몇 번째 항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들이 이미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많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차수열에 대한 점화식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지금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축차 대입, 변변 더함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죠. 자, 축차 대입은 세로로 써본다는 겁니다. 수열은 세로로 쓰게 되면 규칙성이 잘 파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n에 1을 넣어봐. a2는 a1 더하기 1의 제곱이죠. n에 1을. a3는 a2 플러스 n에 1을 넣으니까 2의 제곱. 자, a3 넷째 항은 셋째 항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10번째 항이거든. n에 무엇을 넣으면 9를 넣으면 10번째 항은 9번째 항 더하기 9를 넣으니까 9의 제곱 되죠. 자, 변변 다 더해봅시다. 요 왼쪽에 있는 값을 다 더한 값하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다 더한 값은 뭐하다? 같다죠.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호는 성립하잖아. 따라서 양변에 같은 수를 빼보면 좌변을 다 더하면 10번째 항이, 우변을 다 더하면 여기에 첫 번째 항에서 자 더해지는 값 봅시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얼마? 9의 제곱까지를 더하죠. 따라서 자 이와 같은 수열의 10번째 항은 첫째 항이 얼마라고 했냐면 1이라고 했거든. 더하기 1부터 9까지 제곱의 합 285. 자 해서 10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개차 수열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n제곱 축차 대입 변변 다음도 좋지만 선생님은 이와 같은 수열을 옆으로 횡으로 나열하는 걸 좋아합니다. 한번 그렇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항은 얼마니? 1이야. 수열을 한번 나열해보자. 첫째 항은 1이라고 했거든. 둘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얼마를? 1의 제곱을. 둘 다 하니까 얼마? 2가 되죠. 자, 다음은 둘째 항에서 2의 제곱을 더하면 셋째 항이 되죠. 2에다가 2의 제곱을 더하면 셋째 항. 얼마가 되니?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3의 제곱을 더하면 6 더하기 9는 15가 됩니다. 이와 같은 수열의 1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거든. 자, 얘가 몇 번째 항이니? 네 번째 항이야. 요 네 번째 항은 즉 15인데 첫째 항에다가 하나, 둘, 셋 항의 차를 3개를 더하니까 네 번째 항이 되지. 자, 1, 4, 9 다 더하면 15 확인했죠. 따라서 10번째 항은 요 첫 번째 항에다가 항의 차를 몇 개를 더하면 되겠니? 그래, 9개를 더하면 10번째 항이 된다고. 따라서 횡으로 나열해보면 10번째 항은 요 첫째 항에다가 더해 나갑니다. 누구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9개를.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1부터 9까지 제곱의 합이니까 285 더하기 1 해서 10번째 항을 자 이렇게 구하는 과정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축차 대입 변변 다음을 해도 다 없어져서 자 10번째 항은 첫 장에다가 이런 것들을 몇 개를 9개를 더하면 되죠. 횡으로 나열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10번째 항은 첫 장에서 자 이 항의 차를 몇 개를 9개를 더하면 10번째 항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축차 대입 변변 곱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차 대입 세로로 대입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자, 다음 항이죠. 다음 항. an 플러스 1은 an 이전 항에서 뭐 한다? 곱해 나가겠습니다. 야, 곱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는 다음 항은 이전 항에다가 n제곱이라는 값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더해 나갔는데 이번에는 뭐합니까? 곱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이거든. n에다 1을 넣어봐. 둘째 항은 1 넣으면 첫째 항, 1 넣으면 2분의 4가 되죠. 자, 1을 넣으면 셋째 항은 둘째 항에다가 1을 넣으면 3분의 5를 자, 넷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3을 넣으니까 3 넣어봐. 4분의 6 이렇게 되죠. 자, 몇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냐면 20번째 항을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그러면 20번째 항은 19번째 항에다가 자, 4분의 6, 3분의 5, 20분의 21을 곱해 나가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변변만이 곱해 전부 다 이와 같은 값들을 곱해 나갈 거거든. 자, 이처럼 곱해 나간다면 양변 같은 수는 뭐가 되겠니? 약분이 되겠지, 약분.
따라서 다 약분되어서 사라지니까 좌변은 남는 게 20번장이고 우변은 요 첫 번장이 남아. 그리고 쫙 곱해 나가잖아. 그래서 2분의 4, 3분의 5, 4분의 6, 5분의 7. 자, 해서 마지막은 20분의 20이라고. 자, 곱의 규칙은 뭐야? 약분이죠. 4, 4, 5, 5, 6, 6. 자, 두 개가 남잖아. 규칙에 의해서 20, 20, 19, 19. 뒤에도 몇 개가? 두 개가 남아. 얘가 19분의 21인데 분모 두 개는 약분돼서 분자 두 개가 남죠. 따라서 20번째 항은입니다. 첫째 항이 얼마니? 1이라고 했어. 첫째 항이 1. 1 곱하기. 분모에 남는 게 2하고 3. 분자에 남는 게 21, 20이니까 얘를 구하면 정답이 돼. 자, 이와 같이 축차 대 변변 곱함도 자, 우리가 가로로 써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다시 점화식을 한번 적어보면 다음 항은 이전 항에서 곱해 나가겠습니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3을 첫 장은 얼마라고? 1이라고 했다. 자, 횡으로 수열을 한번 나열해 본다면 n번 장은 첫 장은 1이야. 자, 둘 장은, 셋 장은, 넷 장은 곱한다 얼마를? 자, 첫 장에다가 2분의 4를 또 곱한다 3분의 5를 또 곱한다 4분의 6을.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째 항 1에다가 곱하겠습니다. 세모를 몇 개? 3개를 곱하면 돼. 2분의 4, 3분의 5, 4분의 6.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번째 항은 요 세모를 몇 개를 곱하면 되니? 19개를 곱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되겠니? 20번째 항이 되거든. 따라서 이와 같은 규칙 5분의 7로 19개를 곱한다고 해봐. 2분의 4에서 시작했으니까 19번째는 20분의 22가 되지. 그 앞에는 19분의 21이 돼. 따라서 요 위에 계산했던 거랑 동일한 약분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모 둘, 분자 둘 남는 20번장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은 자, 이와 같은 꼴에 대한 점화식인데 사실 얘는 과거에 굉장히 많이 다뤘던 객차 수열에 대한 점화식이라고. 자, 이거는 적절히 이항해서 치환해서 등비 수열로 이렇게 풀어 나간단 말이야. 자, 그런데 객차 수열은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 자, 이 문제가 교과서에 지금 현재 객차 수열이 빠졌는데도 다 나와 있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수능이 내는 걸로 깊이 있게 객차 수열을 물어볼 수가 없으니, 자, 얘는 간단하게 우리가 10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 얼마니? 1이야. 다음 항은 이전항 2배에서 1을 더합니다. 1 2배, 1을 더하면 4, 4 2배, 1을 더하면 10, 2배에서 1을 더하면 2배에서 1을 더하면. 자, 이와 같은 수열을 잘 보면 자, 1에다가 3을 더하면 4에다가 6을 더하면 10에다가 11을 또 얼마? 24를 더해 나가면 다음 항이 만들어지지. 동그라미 친 것만 다 더해 보세요. 1, 3, 6, 11을 더해보면 얼마가 되지? 1, 3, 6, 10에다가 11을 더하니까 네 번째 항이 되잖아. 그치? 따라서 이와 같은 수열의 10번째 항은 동그라미 1에다가 3, 6, 12 이와 같은 몇 개를 더해 나가면 9개를 다 더해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10번째 항은 1 더하기 3, 6, 12 이와 같은 수열이 뭡니까? 등비 수열의 더하기 합이죠. 즉 공비가 얼마니? 2야. 첫 장은 얼마니? 3이야. 공비 항의 개수가 9개거든. 따라서 10번째 항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 1 더하기 3 곱하기 511 되죠. 1534 이렇게 우리가 10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점화식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 점화식의 문제를 풀 때는 이 점화식의 정의를 잘 생각해야 돼. 점화식의 정의가 뭐라고? 이전 항을 알면 다음 항을 알 수 있는 항과 항의 관계식. 자, 예를 보기로 합시다.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자, 수학에서 자, 이와 같은 두 글자가 있단다. 치환. 언제 하죠? 식을 만만하게 만들어 가서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려고 치환을 하잖아.
지금 얘를 딱 보는 순간 n 플러스 1끼리 n끼리 모여있죠. 뭐 하고 싶다? 치환하고 싶다는 생각을 절로 들어야 된다고. 이거는 수학적 스킬이야. 기본적인 스킬. 자, 그러면 이놈 NAN을 무엇이라고? BN으로 치환하면 B의 n 플러스 1은 뭐가 되겠니? n 플러스 1 곱하기 A n 플러스 1이 되겠지. 따라서 주어진 항의 관계식 점화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누구라고? B의 n 플러스 1 빼기 누구야? B의 n은 얼마? 3이죠. 어라 이것 봐라. 항의차가 3으로 늘 일정하니까 공차가 3인 B에는 등차 수열이 되겠죠. 자, 이때 첫 장 한번 알아보자. B1은 1A1이니까 첫 장이 1이라고 했거든. 1이야. 아하. 그러면 Bn이라는 것은 공차가 3이고 첫 장이 1인 등차 수열이니까 3n-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 자, 우리가 항상 치환을 하면 치환한 놈의 정체를 밝혀야 돼. 자, Bn은 뭡니까? NAN이거든. 얘가 3n-1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잖아. 자, 여섯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A6은 자, 3, 6, 18 빼기 얼마? 16이어서 자, 여섯 번째 항은 양변 약분 3분의 8하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은 27번이야.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패턴의 문제들이 우리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고요? 점화식의 정의. 항과 항의 관계를 이해하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 첫 장을 주고도 다음 항은 이전 항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AN을 이전 항이라고 불러봐. 이전 항이 짝수면 1을 빼고 이전 항이 홀수면 n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자, 그러면 이 수열을 한번 나열해 보면 첫 장은 얼마야? 2잖아. 그럼 둘째 항은 이전 항이 짝수이니까 1을 빼라고 해서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이전 항이 홀수이거든. 이전 항이 홀수이면 세 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 n에다 1을 넣잖아. 1을 넣어보면 자, 이 둘째 항의 값에다가 1을 더하라는 그런 얘기야. 따라서 세 번째 항은 얼마가 되겠니?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뭐가 된다? 3이 되죠. 자, 그러면 또 뭐니? 홀수거든.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3에다가 3을 더하면 얼마? 6이죠. 자, 다섯 번째 항은 자, 네 번째 항이 짝수야, 짝수. 짝수면 1을 빼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여섯 번째 항은 자, 이전 항이 홀수야.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다가 5를 더하라고 했거든. 여섯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에다가 5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5에다 5를 더하면 얼마? 10이 되겠지? 자, 일곱 번째 항은 이전 항이 짝수니까 하나 빼기 9. 따라서 일곱 번째 항은 얼마다? 9. 선생, 왜? 니처럼 노가다를 해서 풀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는 항의 관계를 네가 해석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문제가 간단하게 3점이지 3점 많이 나오니 이와 같이 직접 항의 관계들을 나열해가지고 몇 번째 항이 얼마인지 자, 얘를 규칙을 찾아서 푸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전부 다 나열해서 이렇게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항 정도면 직접 자, 관계가 복잡하죠. 나열해서 풀라는 그런 말입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뭐라고? 항의 관계, 요식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사실이야. 자, 그러면 2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첫 장이 얼마라고 했니? 1이라고 했어. 우씨, 더 복잡한데요. 그래. 누구는? 다음 항은입니다. 자, 얘가 이 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n승 an 더하기 n승 이렇게 되지. 자, 무엇을 물어보니? 다섯 번째 항을 물어봅니다. 직접 항의 관계를 5개 써내려가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첫 장은 얼마라고 했니? 1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둘째 항은 n에다 1 넣으면 돼. n에다 1 넣으면 플러스 1 곱하기 a1 더하기 2의 1승이니까 1 더하기 2는 얼마? 3이 되겠지. 자, 세 번째 항은 n에다가 2를 넣으면 되지. 2를 넣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a2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3, 4 마이너스 3, 4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네 번째 항은 자, 다시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 곱하기 a3 2의 3승 1 더하기 8은
9가 되죠. 자, 다섯 번째 항은, 자, 다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넷째 항. 더하기 2의 몇 승? 4승이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6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답은 얼마? 플러스 7. 이렇게 우리가 다섯 번째 항을 직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항의 규칙을 담은 이 점화식을 해석을 해서 구했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은 2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6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를 만족하는데 네 번째 항이 0이 되도록 하는 네 번째 항이잖아. 직접 항을 4개 나열해보라 이 말이죠. 자, 첫째 항이 얼마라고 했니? 6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둘째 항은입니다. 다음 항은 이전 항이 양수이면 2에서 이전 항을 빼고 이전 항이 음수이면 p를 더하라고 했죠. 이전 항에다가. 자, 두 번째 항은 양수니까 첫째 항이 2에서 6을 빼면 얼마? 마이너스 4지.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이전 항이 음수니까 p를 더해야 돼. 마이너스 4에다가 p를 더해야 돼. 자, 그런데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겠니 모르겠니? 모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4 더하기 p가 양수라면 자, 누구는 네 번째 항은 2에서 네 번째 항을 빼면 되거든. 2에서 마이너스 4 더하기 p 네 번째 항은 2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 4 더하기 p가 음수라면 네 번째 항은 자, 이전 항에다가 p를 더하자. 요 세 번째 항 마이너스 4 더하기 p에다가 또 p를 더해보자는 그런 얘기야. 이와 같은 네 번째 항이 0입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p가 4보다 크다면 이항하면 요 값이 0이 되어야 되니까 6 마이너스 p가 0이라서 p는 6. 자, p가 6이면 음수 되는 거 맞죠? p가 6이어도 넷째 항은 0이 되고요. 넷째 항은 0. 자, 다음에 얘가 0이면 되니까 이 p 빼기 4가 0이야. 즉 p가 얼마? 2. p가 2라면 자, 요 값은 음수가 되는 거 맞지? p가 2이어도 네 번째 항은 0이 됩니다. 라고 해서 요 항의 관계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30번이야.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할 때 셋째 항은 1이야. 둘째 항, 다섯 번째 항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선생, AN 플러스 1은 AN 분의 2N. 다음 항은 이전항 2N에서 이전항을 나눠 무시 왜 이렇게 복잡해?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다음 항은하고 읽으라고 했죠. 이때 말하는 항상은 열의 9번. 자, 지금 이와 같은 문제는 자, 그렇게 읽지 않고요. 이웃한 두 항의 곱은 2의 n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어버리면 되잖아. 이웃한 두 항의 곱은 2n, 즉 a1, a2는 n에다 1을 넣으니까 2, a2, a3는 n에다 1을 넣으니까 4, a3, a4, 6, a4, a5 얼마? 8, a10 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웃한 두 항의 곱은 2, 4, 6, 8 2n으로 간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해를 하면 되거든. 자, 지금 세 번째 항이 1일 때 둘째 항, 다섯 번째 항 이 값이 1일 때 둘째 항과 여기 보이는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 세 번째 항이 얼마라고 했니? 1이라고 했어. 자, 그런데 둘째 항, 셋째 항 곱한 게 4가 돼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둘째 항은 얼마가 돼야 되지? 4. 둘이 곱한 값이 6이 되어야 되거든. 넷째 항은 얼마가 되면 되니? 6이 되면 되죠. 둘이 곱한 값이 8이 되면 된단다.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얼마가 되니? 곱해서 8이니까 3분의 4가 되면 되죠. 자, 이처럼 요즘 나오는 추세는 항의 기본적인 관계를 네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그러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니, 자, 둘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은 4 더하기 3분의 4. 자, 이가 정답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풀고 우리가 쉬었다가 한번 해볼까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수열 AN이 있습니다.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이 있어. 자, 얘는 뭐니?
an-1 an 플러스 1 오씨 이것 봐라. 항이 하나 건너뛰었지. n 플러스 2 항이 하나 건너뛰었지. 잘 보면 얘는 이런 겁니다. n에다가 2부터 넣어보라고 했으니까 n에다 1을 넣으면 첫 장, 세 장은 1을 넣어보면 둘장, 넷장이 돼. n에다 3을 넣어보면 둘장, 넷째 항은 셋장, 다섯번 장이 되거든. 자, n에다 4를 넣어보면 셋장, 4를 넣으니까 다섯번째 항은 4를 넣어서 넷장, 여섯번째 항 이렇게 된다고. 우씨. 자, 항을 하나씩 건너뛰니까 항상 그 값이 같군요. 둘장, 넷장, 얘가 그럼 뭐랑 같은 거야? 셋장, 다섯번째 항. 자, 그러면 얘가 뭐랑 같은 거야? 셋장, 다섯번째 항까지 제곱은 넷장, 여섯번째 항. 이와 같은 구축으로 다섯, 일곱. 항을 하나씩 건너뛰어서 그러한 두 수를 곱해보면 늘 같은 일자항 값이 나온다는 그러한 얘기야. 그러면 첫째 항은 1이고 셋째 항은 4니까 늘 항을 하나씩 건너뛰어서 곱해보면 항상 뭐가 된다는 4가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죠. 따라서 이와 같은 규칙으로 1부터 20까지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열을 한번 해보거든. 수를 규칙 있게 나열이니까 한번 나열해보자. 1, 둘장, 셋장, 곱하면 4 맞지? 곱해서 4가 돼야 돼. 얼마? 2. 곱해서 4가 돼야 돼. 1. 곱해서 4가 되려면, 자, 곱해서 4가 되려면 이와 같이 수가 나열되잖아. 잘 보니까 1, 2, 4, 2, 1, 2, 4, 2, 1, 2, 4, 2. 뭐한다는? 순환한다는 사실을 알죠. 자, 순환마디가 항 4개. 자, 이렇게 되잖아. 따라서 시그마 n 이퀄 1부터 20까지 an 20개를 더하라고 한다면 1, 2, 4, 2 4개씩 5번을 더하면 되겠지. 따라서 9, 5, 45가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한번 해볼까요?